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해볼까 합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시제라고 하는 걸 해볼까 합니다. 영어에는 시제가 12개가 있다고 하고요. 시제가 좀 다루기가 좀 많잖아요. 그죠? 많아서 시제 얘기하면서 시제 얘기하면서 완료 이 얘기를 할게요. 네. 시제 이야기를 하면서 완료 시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시제가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진행형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현재 완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각각의 진행 시제들 다 포함시키면 12가지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현재는 뭐가 있을까요? 토익이나 토플 탭스나 뭐 공무원 시험, 네, 그 정도에서는 그 시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물어보고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시제 문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늘 하는 말로 그 시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 그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오지선다 해가지고 5종류의 그 문법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법 물어볼 수 있는 그 양도 작고 5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문법들이 중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사의 모양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굳이 시제를 물어보지 않고 분사나 혹은 시제를 뺀 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 수일치, 능수동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다 동사와 묶여있기 때문에 동사에 관한 걸 물어볼 때는 시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일치를 물어본다라거나 아니면 능동수동의 표현을 물어본다라거나 능수동도 사실은 잘 안 물어보는데 요즘 같으면은 수일치는 고1 정도에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제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때는 결국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시제를 넘어갈 수 없어요. 간과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수능만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익 시험도 칠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치게 될 것이고 영어 전반에 있어서의 시제에 관한 부분은 동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을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빔이 있으면 좋겠지만 빔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쓰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서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제를 구분할 때 어디서 어떻게까지 이해를 하면 시제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시제는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완료 시제죠, 그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근데 각각의 진행형들이 다 있다고 치면 12가지 시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과거, 미래와 완료 시제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와 이렇게 볼게요. 현재 시제와 그다음에 과거 시제와 그다음에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식 사고라고 하는 거는 서양식 사고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직선의 흐름으로, 직선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현재냐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직전 혹은 직전 혹은 뭐 어제,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뭐 5년 전, 10년 전, 이후, 이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보다 뭐 1초 앞이든 10초 앞이든 1분 앞이든 1시간, 한 달, 뭐 1년, 뭐 이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을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를 좀 완료 시제와 요 세 시제들을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법 책에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단순 시제라고 명칭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 단순 시제와 대비가 되는 녀석, 대비가 되는 녀석을 우리가 책에서는 완료 시제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저희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를 구분하는 정도의 표현이면 어렵지 않게 그 시제라고 하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시제에다가 시제를 진행형 표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시제를 기준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제 표현을, 그러니까 진행형 표현은 쉬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단순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 시제는 여기서부터 쓸까요? 현재 완료. 여기는 과거 완료. 여기는 미래 완료라고 할게요. 미래 완료라고 할게요. 흐르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5개를 가운데쯤 적을까요? 여기쯤 적어놓으면 좀 더 보기 편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시제들은 이렇게 맥을 가지고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순 시제라는 말을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는 왜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일단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저 시제를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인용을 했다라거나, 그죠? 화법을 이용해서 인용을 했다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지문을 뭐 글로 썼든지 혹은 뭐 대화를 하는 거 실제 녹음을 했던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들려주든지 간에, 그죠? 그 모든 글들은 현재 시점으로 이 사람이 현재에 발을 딛고 있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지문은 기본 컨셉이 현재를 기준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기준에서 옛날 얘기를 하면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래가 되는 거죠. 그죠?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컨셉이 종전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그 써놓은 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써놓은 글을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쓴 글을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할 때 뭘 판단하냐면 이 동사가 만약에 시제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시제를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동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동사의 그 모양이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문장은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쓴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장을 보고 네가 과거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글을 읽는 자의 올바른 자세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의 동사를 보면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보면 동사를 보면 현재로 해석하는 거고, 미래형 동사를 가지고 미래형 조동사인 will부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미래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는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저 단순이란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단순 시제란 결국 뭐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현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든지 동사의 시제가 되겠죠. 그죠? 전체 틀은 동사의 시제를 글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잖아요. 그죠?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로 해석하시는 거고, 과거면 과거로 해석하시는 거고, 미래면 미래로 해석하시는 건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 뭔가를 플러스해서 만약에 이게 질문이 나온다, 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죠? 물어보지 않는다면 할 게 없잖아요. 뻔하게 그냥 주어진 시제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로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죠? 시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그 시제를 현재답게, 과거답게, 미래답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현재 완료의 시제는 현재 완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수등어법에 나오지 않아요. 가정법이라든지, 그죠? 가정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그죠? 그런 표현에 섞여서 나오는 문제로는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시제 자체를 물어보는 현재 완료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를 우리가 문장의 지문 속에서 봤을 때 그 문장을 현재 완료답게 해석을 하지 않는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의미 없잖아요. 그냥 현재 완료를 과거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다면,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주어, 동사, 의와 나오는데, 이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 동사는 시제, 수, 그 다음에 능수동, 이 세 녀석을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저 세 개를 항상 지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저것 때문에 동사가 아주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얘 때문에 더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판단을 우리가 볼 때 동사를 봤는데 다른 거 물어보는지는 모르겠고 시제를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동사가 가지는 시제가 누구일까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힌트, 어떤 거리를 가지고 얘를 판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문장 속에 있는 문장 내의 시제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시제 표시 장치라는 게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라든지, 그 다음에 tomorrow라든지, 그죠? now, 말도 안 되지만 now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저런 식의 문장 내에 시제 표시 장치가 있을 때는 그 시제 표시 장치를 보고 예를 들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since 같은 이런 게 나온다. since 2013 이런 게 나왔다. 그죠? 뭐 있을까요? during 뭐가 있을까요? during summer festival 같은 이런 게 나왔다. 그죠? 이런 게 나왔을 때 누구를 쓰고, 이런 게 나왔을 때 누구를 쓰고, ago가 나오면 누구를 쓰고, before가 나오면 누구를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외웠잖아요. 그죠?
당연히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라면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문장 내에서 동사의 시제를 물어본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시제를 누가 만든지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 문장 내에 존재하는 시제 표시 장치가 있다. 그 시제 표시 장치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문장 전체. 문장 전체라고 묻긴 해요, 그죠? 지문 전체가 맞겠죠. 지문 전체의 시제. 지문 전체의 시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문 내용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세종대왕이 어땠다. 이순신 장군이 어땠다. 이랬다. 명랑해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 지문 전체의 시제는 그 맥을 관통하는 하나의 시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그 시제가 과거라고 하면 지문 전체의 내용은 다 과거일 수밖에 없겠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봤을 때는 문장 내의 시제 표시 장치라든지 지문 전체의 시제를 가지고 그 문장 내의 동사가 시제가 누구일까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그 동사의 시제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절차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좀 지울게요. 쓱쓱쓱 이렇게 줘야 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시제가 이렇게 있어요. 시제가 이렇게 있을 때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빼고 나면 진행 시제라는 게 남기 때문에 진행 시제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be 플러스 ing를 만들어주면 표현되는 거니까 그걸 놔둔다 치더라도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컨셉을 잡아주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시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 시제는 돌아가서 왜 하필 저 녀석을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붙였냐? 완료 시제 이름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거다. 또 맞는 말인데, 그죠? 그 컨셉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라고 하는 현재 시제는, 그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쓴 게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당연히 과거라고 하는 시제는, 과거 시제는 과거라고 하는 딱 그 한순간, 미래 역시 미래라고 하는 딱 그 한순간을 나타내는 그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제를 우리가 단순 시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제 숙제를 했어. 어젯밤 9시에 숙제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든 여기서 영어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이란 말의 우리말의 의미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true일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팩트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내가 밤 9시에 숙제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true이든 팩트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true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게 팩트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죠? 팩트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어제 밤 9시에 숙제를 했어. 그 밤 9시 혹은 밤 9시라는 표현이 없으면 어제라는 그 표현이 다른 여러 시간이 존재하지만 그죠? 말하는 지금이 아닌 이미 지나간 시간인 어제라고 하는 딱 그 한 시간을 한 포인트로 잡았을 때 그 한 점에 일어난 팩트를 얘기하는 게 단순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상태형 동사인데 비동사 쓰면 되겠다, 그죠? I'm a teacher. 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거는 뭐 존재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I was a teacher 하고 I'm teacher 하고 I will be teacher 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I am teacher이라는 그 표현조차도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에 나는 선생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팩트상으로는 그 한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I'm a teacher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I'm a teacher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그죠? 뭐냐면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의 흐름의 화살표에서 그죠? 화살표에서 모든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고 한 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제를 단순 시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치면 영어가 또 좀 그렇네요. 그죠? 이걸 그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법이고 규칙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데 규칙을 알아야 뭔가 그걸 적용하든지 적응하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규칙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문법들이 나와 있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법을 세분화시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법 설명을 줄인다고 하면 좀 웃기는데, 문법의 그 카테고리를 좀 줄여버리고, 목차를 좀 줄여버리고, 거꾸로 이제 그걸 좀 약간 구문식이라든지, 좀 통이 좀 크게, 그죠? 좀 넓은 의미에서 뭔가 영어를 교육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지금처럼 문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그런 그 나름의 좀 불편함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방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는 이렇게 갑니다. 단순 시제란 자, 점이라 말은 여기서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 표현하는 시제를 단순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완료 시제는 뭔가? 완료 시제는 단순 시제가 점으로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완료 시제는 그 점들이 좀 걸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들이 걸쳐진다. 그러니까 시간상의 경과, 그 진행 과정이 특정 기간 정도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래서 한순간에 탁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쭉 걸쳐져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완료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얘기를 한 김에 적어놓고 하죠. 완료 시제. 자, 단순 시제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단순 시제가 점으로 한 포인트, 한 시점을 얘기하는 시제라고 한다면 완료 시제는 시간이 걸쳐져 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현재 완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현재 완료란 이런 말입니다. 자, 얘가 이름이에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이름입니다. 명칭입니다. 자, 얘는 근데 뭐에다가 갖다 붙인 이름이냐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영어 문법에 붙어 있는 그 문법을 지칭하는 그 명칭들은 많은 경우
모양이라고 좀 그럴까요? 형태라고 하죠. 그죠? 형태. 문법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 친구 이름이 생각나네요. 형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문법을 갖추고 있는 그 녀석의 그 모습, 형태를 따서 이름을 지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의미를 따서 지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케이?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have, 이 녀석이 지금 현재형이죠. 모양이요, 모양이. 의미 말고요, 모양이 have가 현재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라고 하는 녀석이 완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완료라는 말을 듣고 뭔가 완료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모양에다가 붙이는 이름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름을 상당히 사실은 잘 지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문법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서부터 말하는 시점까지 쭉 이어져 온 해왔던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 말은 이 녀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름을 붙였을 때 왜 하필이면 저 현재 완료를 이름을 붙이고 have pp라고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자, 이 have라고 하는 현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잡은 기준이에요. 시간의 기준점이 현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완료는 말하는 사람이 잡은 기준이 과거라는 얘기예요. 미래 완료는 말하는 사람이 시간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이 지금 미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완료란 현재를 기준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완료란 과거를 기준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 완료란 미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법 이름을 잘 붙인 거예요. 딱딱한 게 아니라 딱딱하죠. 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딱딱한데 규칙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뭐 딱딱한 게 당연하겠죠. 부드러운 이름을 붙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죠? 붙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 현재 완료란 현재 형태를 가지고 뭔가 시간이 걸쳐져 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문법 규칙이에요. 그죠? 언어라고 하면 절대 규칙부터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쓰다 보니 그거를 이제 규칙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란 이름을 붙일 때 현재 형태의 have와 완료 형태의 pp가 붙어 있는 녀석이다 보니 너를 현재 완료라고 붙여주고 됐죠. 그죠? 근데 이름을 잘 붙인 건 뭐다? 자, 이 앞에 있는 have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 시점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현재 완료란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단순 시제는 시간의 직선에서 한 시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단순 시제라고 했고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걸쳐지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를 볼게요. 뭐라고요? 이 현재라고 하는 놈이 기준이라고요. 과거라고 하면 너가 기준이고요. 미래라고 하면 너가 기준이에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럼 볼게요. 현재 완료란
말하는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데, 그죠? 여기에 서 있는 상태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부터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까지요? 자,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 당연히 현재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현재의 그 이전부터 여기가 옛날에 있겠죠, 그죠? 그 출발에는 출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출발 시점에서 어디까지요? 말하고 있는 현재까지요. 기준 시점인 현재까지요. 언제부터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과거부터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됐나요? 시간이 뭐라고요? 시간이 한 포인트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쭉 걸쳐져 있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얘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지울게요. 예를 들어 보면 뭘 쓸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나는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라는 말이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2000년도 이후로 서울에 있었어. 인데, 그죠? 얘가 뭘 썼습니까? 현재 완료를 썼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I was라고 쓰시고요. 그럼 당연히 since를 쓰는 표현이 좀 어색할 거예요. 없다고 볼게요. 그럼 I was in Seoul이라는 말은 나는 서울에 있었어 라는 얘기죠. 언제? 그냥 과거에. 근데 그 과거가 언제인지 일단 모르고요. 근데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느 시점에 있었나 봐요. 팩트가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 I was in Seoul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여기다가 뭐 할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2000년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2000년에 서울에 있었어라는 말은 그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시점에 2000년이라는 과거의 시점에 내가 서울에 있었던 거는 팩트인 거죠. True or false는 아니고요. 그죠? 그냥 그렇대요. 근데 이 의미가 밑에 있는 이 의미가 전달해 주는 건 뭐다?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I was in Seoul in 2000년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 그랬어? 근데 뭐 그 사람이 그 이후에 2001년에, 2002년에, 2003년에 혹은 뭐 지금 어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는 이 친구가 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한 I was in Seoul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A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대화하는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I was in Seoul in 2000년 하고 한마디 더 하겠죠. And now I'm still living, or I am in Seoul now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I am still living in Seou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말을 두 마디 딱 이어서 얘기를 해주면 쭉쭉 풀어서 해주니까 그래 너 지금 살고 있구나, 그 말이구나, 알겠어가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이에 그때 살았고, 그죠? 혹은 그 중간에 어디 딴 데 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두 마디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의 문장은 나는 2000년도 이후로 쭉 서울에 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나는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에서 쭉 살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어요. 중이야. 우리말로 뭐뭐하는 중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그 현재 진행이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니까. 근데 이거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재
현재 진행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2000년을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2000년도 이후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 말하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이 쭉 어떻게 해요? 걸쳐져 있다. 그게 현재 완료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럼 과거 완료는요? 보세요. 현재 완료에서는 현재가 기준이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부터 말하는 현재까지 이야기가 쭉 걸쳐질 때 쓰는 표현이 현재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는요? 그러면 네가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현재고요. 과거에 어느 한 점이 있는데, 그죠? 이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에요. 과거잖아요. 이 기준이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과거죠, 그죠? 더 큰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더 큰 과거에서, 그죠? 기준인 그 과거까지, 그죠? 이야기 혹은 스토리라인이 쭉 걸쳐지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과거 완료겠죠. 똑같이 써보면 I had been in Seoul. 뭐가 있을까요? since 이것도 2000 써볼게요. 현재가 2019년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써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2000년 이후로 말하고 있는 기준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죠? 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건 나는 여기 있는데, 그죠? 과거에 내가 말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을 했겠죠, 그죠?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밥을 이렇게 냈어요. I have been in Seoul since 2000, 됐죠, 그죠? 그러면, 자, 2000년, 여기 2000년이 똑같이 2000년인데, 2000년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과거 어느 시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어디서요? 서울에서 살았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여기는 살고 있는 중이야가 되는 거죠. 얘는 살았었어요. 그러면 이래서 멈춘 거잖아요.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멈춘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넌 과거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안 해준 거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을 들으면 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친구가 2000년도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혹은 뭐 그 이전이든, 살았었나 보다. 그죠? 살았다라고 하고, 살았다와, 썼다 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과거고 썼다 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얘가 더 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네요. 이것만 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죠? 그럼 요건 놔두세요, 그죠? 어차피 지금 현재 완료는 이렇게 해석하고 과거 완료는 저렇게 해석하시고 미래 완료는 저렇게 해석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 완료는 왜 쓰냐? 현재 완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완료란 현재라고 하는 놈이 기준이고 그 이전부터 말하는 그 기준까지 시제가 쭉 걸쳐져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쭉 살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두 마디로 할 걸 I have been Seoul in since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완료는 뭐다? 지금은 아닌데 내가 2000년도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 그 이전 2000년보다는 좀 더 뒤인 언제까지 내가 살았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과거 완료. 이해되시나요? 미래 완료는 뭘까요? 미래 완료. 자, 여기서 다시 한 번씩 또 넘어가지만 완료 시제는 그죠? 시간의 흐름에서 그죠? 완료 시제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시간의 경과가
그 행위나 사건의 이 흐름이 쭉 걸쳐져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시제는 뭐라고요? 점이나 한 순간을 나타내는 시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미래 관련 생각해보면 미래를 기준으로라는 얘기죠. 미래가 기준이 돼버리면 출발점이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되나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부터 여기 있는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예를 들면 얘를 쓰면 I will have been in Seoul for 20 years 라고 썼다. 그 무슨 말인가요? 자, 미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기준은 기준 시점이 미래예요. 근데 미래 시점이 기준 시점 미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언제까지가 안 적혀있네. by 쓰면 되죠, 그죠? 그 우리가 미래 관료를 쓸 때 by 년도하고 until 년도하고 요거를 쓰게 되는데 조금 의미가 틀리다. 보통 y는 완료 시작으로 많이 쓰고 by는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행의 의미를 많이 쓴다, 계속의 의미를 많이 쓴다, 이렇게 쓴다고 돼 있는데 그냥 by를 쓸게요. 이것들은 좀 따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by 쓸게요. by 2030년 이렇게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2030년까지면 2030년이 여기가 있겠죠, 그죠? 여기가 2030년이에요. 자, 2030년쯤이면 아까 소리 났겠네요. 2030년쯤이면 내가 서울에서 한 20년 정도 살게 될 거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냐? 지금 말하는 지금 기준으로 혹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울에서 살게 됐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냐면 2030년이 되는 그 시점까지 내가 쭉 계산을 해보니 한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는 게 될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뭐다? 그때부터 2030년까지 시제가 이렇게 시간이 쭉 걸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완료 시제의 표현의 기준입니다. 물론 과거 완료는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조금 번외로 하시고, 오케이? 번외로 좀 두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제는 지울까요? 자, 시제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제는 단순한 시제, 단순 시제. 영잘두입니다. 영잘두. 그냥 잘 내 것으로 만들어 써먹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잘 나눈 거 아니잖아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단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진행형을 만드는 건 아실 거고요. 아시니까 그냥 내버려 둘게요.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의미의 기준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죠? 완료 시제를 혹은 단순 시제를 혹은 통틀어서 시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시제는 시간의 직선에서 시간이 점으로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이라고 그러네요. 한 시점이라고 할게요. 한 시점, 기준 점이니까 점으로 나타내는 시제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죠?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얘는 시제가 시간이 걸쳐지는 시간이다.
걸쳐주는 시간이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현재 완료는 현재가 기준이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가 기준이고 미래 완료는 미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have pp를 보시면 너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말하는 이때까지의 어떤 시간의 걸침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과거 완료는 이게 had pp라고 써놨으면 그죠? 과거 완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다? 너는 과거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죠? 여기다 써야 되네요. 과거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그 과거까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태나 행위가 쭉 걸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다. 미래 완료는, 자, 미래가 여기 있으면, 그죠?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말하는 그 기준점까지, 그게 미래인 거죠. 그 기준점이 미래인 거죠. 여기가 미래가 기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점인 그 미래까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상태나 상황이 쭉 이렇게 걸쳐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완료, 미래 완료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쳐지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완료 시제. 단순하게 한 포인트 땅 찍어서 점으로 시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단순 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제 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자,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는 그런 의미라. 오케이, 인정했죠, 그죠? 인정. 자,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단순 시제를 알아내는 법과 완료 시제와 단순 시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가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 아무런 시제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읽거나 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의 시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 시제 표시 장치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 시제의 시제 표시 장치가 있고요. 완료 시제의 시제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몇 개 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시제 표시 장치들을 봐야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학생은 정확하게 그 시제가 어느 시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야지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맞는 틀린 구분이 안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표시 장치를 쭉 이제 외우는 겁니다. yesterday부터 ago까지 in 연도, 그 다음에 뭐 tomorrow나 today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단순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표시 장치들을 외우는 거죠. 당연히 완료 형태를 나타내는 시제 표시 장치들을 외우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그걸 봐야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단순 시제를, 그 동사에 줄쳐져 있고 2번이라고 되어 있을 때 네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제 표시 장치가 있으면 그 녀석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외우는 부분입니다. 시제 표시 장치를 외우지 않고 너를 해석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이 뭘 말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제 표시 장치를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제 표시 장치를 보시고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문 전체의 내용을 보고 확인합니다. 지문 전체에 어떤 시제를 썼는지를 보고 이 시제도 맞춰갈 수 있겠죠. 지문 전체의 내용이 나왔다고, 전체가 다 과거라고 해볼게요. 지문 전체가 전부 시제가 다 과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가 시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현재 완료 쓰시면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말하는 현재까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너는 현재잖아요. 현재 완료를 못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물어볼 때 have를 쓰고 여기 had를 써놓고 이 pp라고 딱 물어보고 두 개 중에 누군지를 물어봤는데 지문 전체 내용이 전부 다 과거예요. 그럼 너는 have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제 표시 장치가 없다면 지문 전체에 쓰인 시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문에서는 그 지문을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쓴다고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우주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게 쉽게 납득이 가는 경우도 있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설명을 덧붙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거나 혹은 저명한 우주학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글 쓴 사람이 혼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것들을 지문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뭔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싣지도 않을 것이고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할 것이다 혹은 뭔가 의아해 할 것이다 하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관계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시제를 오해할 수 있으면 시제를 오해하지 않도록 시제 표시장치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시제 표시장치를 써주지 않아도 될 정도의 뻔한 상황의 이야기면 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면, 그죠?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제 표시를 할 필요 없을 정도의 지문이야 라는 말은 읽으면서 너 다 과거인데 내가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읽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문법은 뭐라고 하죠? 편도가 아니에요. 왕복이라고요. 글 쓴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 글 읽는 사람, 그죠? 말하는 걸 듣는 사람, 쌍방이 서로 똑같이 교차가 돼서 똑같은 그 기준인 문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오해 없이 똑같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은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요. 다 주잖아요, 힌트라도. 그러면 글 읽는 사람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힌트를 다 캐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 다 표시되어 있다고. 그것들을 캐치해내는 것이 시제를 파악해내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를 하자면 단순 시제는 점으로 표현되는 정확한 한 시점, 한 점으로 나타내는 시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현재, 과거, 시제, 미래인 단순 시제고요.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부터 현재까지 말하는 그 현재 기준점까지 시간에 쭉 걸쳐지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 기준이고 그 전부터 그 말하는 그 과거까지 시간이 걸쳐지는 거. 미래 완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출발해서 말하고 있는 그 미래 기준점까지 쭉 뭔가가 걸쳐지는, 시제가 걸쳐지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미래 완료. 그래서 완료 시제는 시제가 걸쳐지고 단수 시제는 시제가 점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고, 그 단수 시제와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표시장치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한다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면 단순 시제나 완료 시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는 시제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토익, 토플, 탭스에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퉁쳐서 말씀드려보면 단순 시제와 그 완료 시제를 그 녀석만 물어보기에는 좀 비중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법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문법은 뭐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문법은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건 좀 뻔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시험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if, when, 그 다음에 after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디서 구입했냐면 종속 접속사에, 접속사 속에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얘들을 배운다고요. 그러면 종속 접속사를 물어본다가 아니라 접속사 중에서 if나 when, after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로 부사 접속사로 쓰이면 저희보다 여기 있는 이 시제가
시제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예외적인 거니까 문법에서 물어볼 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완료 시제와 단순 시제를 너무 단순하게 너 따라 물어보는 것보다는 너를 시험 문제로 낸다 그러면, 그죠? 가정법에서, 그죠? 가정법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s if라고 하는 이놈이 쓰인 가정법도 있고 I wonder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I wonder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걸 물어보는 이런 가정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뭐다? 그죠? 이런 녀석들이 과거 완료 형태, 그 다음에 현재 완료 형태를 품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얘를 대놓고 물어보기보다는 너네들을 이용을 해서, 그죠? 이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마치 완료 시제를 물어보는 것처럼 모양을 하고 있으나 알고 봤더니 사실 가정법이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특별한 것들, 저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저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거죠. 그죠? 빼먹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단수 시제, 완료 시제 퉁쳐서 시제라고 하는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바라볼 때는 시제는 결국엔 동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저 녀석들만 물어보기에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죠?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분사와도 좀 섞어서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기 때문에 시제, 수일치, 시제, 수일치, 능수동 이 세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동사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와 연결시켜서 물어보거나, 그죠? 혹은 좀 넓게 냈을 때 이렇게 그 비슷한 녀석들이 쓰여지는 그런 놈들과 좀 결부시켜서 연결시켜서 물어보거나 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법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제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거기에 플러스 각각을 진행형으로 바꾸게 되면 총 12가지 시제가 나온다. 근데 단순 시제는 점이고 완료 시제는 걸쳐져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시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시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시제도 현재 완료에 맛깔스러움이 있어요. 과거 완료에 맛깔스러운 해석이 있고 미래 완료에 맛깔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를 비교하면서 서로 좀 시제를 좀 이해해 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단순 시제, 완료 시제를 비교하면서 시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접근하는 방법만 좀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어차피 또 그 문법 체계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빔으로 쏴가지고 미리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또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필요하다면 뭐 해드릴 수는 있으나 그게 차라리 어법 문제 풀면서 어법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시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